엄마가 할머니를 한증막에 가둬놨어요. 10살 손녀가 경찰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며느리 유진은 발끈합니다. 무슨 소리야? 문이 고장난 거라고!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말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없어져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50억? 재개발 보상금 50억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겁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74세 박금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며느리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손녀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한증막에서 발견된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큰일 날 뻔했어요. 과연 이것이 사고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사연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족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대구 중구 골목 깊숙한 곳에서 형광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금순이네 찜질방. 74세 박금순 씨가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상이에요. 어서 오세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이곳은 그분들에게 집보다 편한 곳이에요. 금순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 금순 씨는 웃으며 수건을 건네줍니다. 이 찜질방은 그분과 남편 박영철 씨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곳이에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큰아들 준석과 며느리 유진이 찜질방을 물려받았거든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파 리조트 가지. 이런 구식 찜질방 안 와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30년 전통이 어디 가겠어. 우리 단골들이 얼마나 많은데. 금순 씨가 조용히 대답해요. 엄마, 그냥 시설 좀 바꿔보자고요. 요가실도 만들고 카페도. 준석이 나서지만 금순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 찜질방이 30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렸는데 뭘 받고? 유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이 답답해 보여요. 할머니,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10살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금순 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존재거든요. 우리 서연이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 오늘 급식에서 나온 떡볶이가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보다 맛없었어요. 서연이의 밝은 웃음소리만이 금순 씨에게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유진이 서연이 손을 잡아 끌어요. 서연아, 숙제하러 가자. 할머니는 일하셔야 해.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할머니 일 방해하면 안 되지. 금순 씨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며느리가 손녀까지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녁이 되어 찜질방 문을 닫을 때까지 금순 씨는 혼자였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금순 씨는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준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예요. 뭐가 괜찮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오후, 금순 씨는 찜질방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유진의 전화 통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네, 맞아요. 재개발 구역 확정됐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흥분되어 있어요. 금순 씨는 손을 멈춥니다. 재개발이라고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50억?
정말요? 50억? 금순 씨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건물이 할머니 명의라서. 할머니 명의? 무슨 소리인가요? 금순 씨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으실 리가 없어요. 유진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잠깐의 침묵 후, 사고라면 자연스럽게 명예 이전이 가능하다고요? 금순 씨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전화가 끝나자 유진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50억이면 새 인생이야. 이 구석진 찜질방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금순 씨는 온몸이 떨립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아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갑자기 유진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응? 괜찮은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준석도 거들어요. 맞아요, 엄마. 건강이 최고잖아요. 아니야, 난 괜찮어. 금순 씨가 고개를 젓지만 유진은 계속 말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보험도 들어놨으니까 안심이지만. 보험? 금순 씨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보험? 아, 어머니께서 잊으셨나 봐요. 작년에 같이 가입했잖아요. 하지만 금순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언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서연아, 할머니랑 놀지 말고 숙제나 해. 유진이 서연이를 재촉합니다. 엄마, 할머니랑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할머니는 피곤하셔. 그날 밤 금순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방해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서러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유진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50억. 그리고 사고라는 말. 과연 그 사고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의 태도가 더욱 친절해집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찜질방 정리할게요. 푹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해야죠. 하지만 유진의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금순 씨는 알고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3일 후,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유진이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요. 금순 씨는 의아합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일하라고 재촉했을 텐데요. 괜찮아.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고 오늘은 일찍 쉬세요. 제가 찜질방 정리할게요. 금순 씨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경계심을 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말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걱정해서 그래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금순 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녁 8시. 찜질방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유진이 금순 씨를 부르네요. 어머니, 사우나 보일러 점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보일러가 왜? 안쪽 밸브가 이상해서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금순 씨는 유진을 따라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갑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해요. 여기 밸브 상태 좀 봐주세요. 유진이 구석진 곳을 가리킵니다. 저는 잠깐 다른 곳 확인하고 올게요. 유진이 보일러실을 나갑니다. 금순 씨는 밸브를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밸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쾅! 금순 씨가 문으로 달려가서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열리지 않아요. 유진아, 문이 안 열려.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유진아, 나 갇혔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한 건 보일러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소 보일러실 온도는 40도 정도인데 지금은 50도, 60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금순 씨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온도를 올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도와줘.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쉬도록 소리쳤지만 지하 보일러실의 두꺼운 벽 너머로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금순 씨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유진이 전화해서 말한 그 사고인 걸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금순 씨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아, 여기 지하 보일러실. 할머니. 서연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와요. 문이 왜 안 열려요? 서연아, 밖에서 뭔가 걸려 있나 봐. 서연이가 문을 확인해 보니 밖에서 빗자루가 손잡이에 걸쳐져 있어요. 할머니, 빗자루가 걸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금순 씨가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를 구해줬네. 그때 유진이 나타나요. 어머니, 왜 보일러실에서 나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문이 잠겨서 못 나왔어. 어머니, 문이 고장 났었나 봐요. 괜찮으세요? 유진의 표정은 태연해 보여요. 하지만 금순 씨는 확신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그날 밤 금순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증거도 없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누구랑 자주 전화하니?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해요. 건설회사 아저씨요. 재개발 때문에 돈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금순 씨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명의로 된 게 많아서 복잡하다고 해요. 서연이의 순진한 말에서 금순 씨는 더 큰 진실을 직감해요. 또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찍어주신 데서 고민이라고. 금순 씨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없어져야 그 모든 것이 유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서연아,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걱정? 네.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면 어떡하냐고. 서연이는 모르겠지만 금순 씨에게는 그 말이 위협으로 들려요. 점심시간. 금순 씨는 우연히 유진의 방에서 서류를 발견합니다.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 5억 원? 금순 씨는 깜짝 놀라요. 언제 이런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서명란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이게 뭐지? 더 살펴보니 상해보험도 있어요. 3억 원. 총 8억 원의 보험금이 자신에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유진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이런 보험에. 금순 씨는 손이 떨립니다. 그때 유진이 방으로 들어와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이게 뭐니? 금순 씨가 보험 서류를 들어보이자 유진이 당황해요. 아, 그거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같이 가입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어머니, 잊으셨나 봐요. 보험 설계사가 와서 설명할 때 좋다고 하셔서. 하지만 금순 씨는 확신해요. 자신은 절대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어머니,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유진이 은근히 치매를 암시하는 말을 해요. 금순 씨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서명이 자신의 것과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서명이 좀 이상한데. 어머니, 그때 손목이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유진의 변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순 씨는 의심스러워요. 저녁 식사 시간. 준석아, 너 엄마 보험 가입한 거 알고 있었니? 준석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유진이가 어머니 건강 걱정돼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8억이나 되는 보험을? 8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준석도 놀라는 것 같아요. 유진이 급하게 말해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혹시라도 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러면.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금순 씨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요. 그날 밤, 금순 씨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재개발 보상금 50억, 자신 명의의 거액 보험 8억, 그리고 어제의 보일러실 사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유진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 준석도 유진의 말만 믿을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요. 금순 씨는 무서움과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유진이 더욱 대담해집니다. 어머니, 오늘 찜질방 대청소 해야 해요. 대청소? 갑자기 왜? 보건소 점검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깨끗하게 해놔야죠. 그럴듯한 이유예요. 그럼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특히 한증막은 온도 조절하면서 청소해야 해서 위험해요. 유진이 금순 씨를 한증막으로 안내해요. 90도가 넘는 고온의 밀폐 공간이에요. 여기 바닥만 좀 닦아주세요. 밖에서 온도 조절해 드릴게요. 이렇게 뜨거운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온도 낮춰 드릴 테니까요. 금순 씨가 한증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훨씬 뜨거워요. 유진아, 온도 좀 낮춰줘. 하지만 대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유진아. 금순 씨가 문으로 가보니 밖에서 잠겨 있어요. 문이 왜 안 열려? 유진아.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95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유진이 일부러 온도를 최고로 올린 거예요. 더 많은 스팀까지 공급하고 있어요. 유진아, 너무 뜨거워. 문 좀 열어줘. 금순 씨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뭔가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미 사람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에요. 금순 씨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져요.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와줘. 누구든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30분이 지났어요. 금순 씨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 찜질방 안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아요. 한증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계세요? 문을 확인해 보니 밖에서 잠겨 있어요. 엄마, 엄마. 서연이가 유진을 찾아 소리쳐요.
할머니가 한증막에 갇혀 계세요. 유진이 당황하며 나타나요. 뭐, 그럴 리가. 아, 문이 고장났나 봐.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문을 열고 있어요. 할머니, 한증막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와요. 금순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가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어 깨워요. 119 불러야 해요. 서연이가 재빨리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유진은 옆에서 당황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화가 나 있어요. 10분 후 119가 도착해요.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증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금순 씨의 상태를 확인해요.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금순 씨가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고온에 오래 노출되어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으실 뻔했어요. 준석이 황급히 달려와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문이 고장나서 갇혀 계셨대요. 유진이 변명하지만 금순 씨의 눈빛이 차가워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진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 이틀 후 금순 씨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병상 옆에서 울고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또 할머니를 구해줬구나.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금순 씨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아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서연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서연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금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시게 될 거라고. 요양원? 네.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이 받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금순 씨는 서연이의 손을 더 꼭 잡아요. 또 뭐라고 했니? 할머니 명의로 된 건물들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했어요. 50억이나 된다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도장 안 찍어주셔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서연아, 엄마가 할머니 한증막에 들어가신 거 알고 있었니? 네. 엄마가 청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망설여요. 그런데 뭐야? 엄마가 한증막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에 뭔가 걸어놨어요. 금순 씨의 심장이 빨라져요. 뭘 걸어놨다고? 의자요. 문 손잡이에 의자를 기대놨어요.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문이 고장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잠근 거였어요. 서연아, 이 일을 아빠한테 말해야 해. 엄마가 할머니를 다치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보호해 줄게. 그때 준석이 병실로 들어와요. 엄마, 좀 어떠세요? 준석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준석이 의자에 앉아요. 서연아,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서연이가 용기를 내어 말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한증막에 일부러 가둬놨어요. 뭐라고? 준석이 깜짝 놀라요. 문에 의자를 기대놔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온도도 계속 올렸어요. 서연아, 그게 정말이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준석의 얼굴이 심각해져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없어지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금순 씨가 준석을 바라봐요. 아들아, 이제 믿겠니? 설마. 유진이가 그럴 리가.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보험도 몰래 들었다고 했어요. 보험? 네. 할머니가 죽으면 8억을 받는다고 했어요. 준석이 머리를 감싸 안아요. 이럴 수가.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몰랐구나. 금순 씨가 조용히 말해요. 준석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준석이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엄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엄마 보험을 들겠다고 할 때,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하지만 엄마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유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하지만 병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껴요.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 일어나서 아내를 똑바로 봐요. 여보, 정말 엄마를 한증막에 일부러 가둔 거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병실에 침묵이 흘러요.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어머니를 가둬요? 준석이 단호하게 말해요. 서연이가 다 봤어. 내가 의자로 문을 막은 것도, 온도를 일부러 올린 것도. 서연이가 뭘 안다고. 유진이 변명하려 하지만 서연이가 용기를 내어 말해요. 엄마, 저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못 나오게 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금순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꺼내요. 유진 씨,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금순 씨가 보험 서류들을 펼쳐 놓아요. 5억 원짜리 생명보험, 3억 원짜리 상해보험. 제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나요? 준석이 서류를 들여다봐요. 이게 뭐야? 8억 원? 서명도 위조된 거예요. 제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 없어요. 유진이 변명해요. 어머니가 잊으신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치매라고요? 금순 씨가 화를 내려 하지만 참아요. 그럼 이것도 치매 때문인가요? 금순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요.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에요. 유진 씨가 건설회사랑 주고받은 문서들이에요. 50억 보상금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준석이 충격을 받아요. 재개발? 50억?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몰랐겠지만 유진 씨는 제 명의로 된 건물들이 재개발되면서 받을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져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보, 이게 정말이야? 준석이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봐요. 유진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요. 맞아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요.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유진이 소리쳐요. 30년 동안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우리는 언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유진아, 너 정신이 나갔어?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해요. 50억이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답답한 찜질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유진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없애려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끔찍한 고백이에요. 금순 씨가 조용히 말해요. 하지만 유진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금순 씨를 봐요. 재개발 보상금은 이미 받았어요. 작년의 말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져요. 뭐라고요? 저는 이미 재개발 조합과 협의를 마쳤고 80억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준석도 깜짝 놀라요. 엄마, 80억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에 건물 세 채를 샀어요. 유진이 비틀거려요.
그럴 리가. 제가 확인했는데 유진 씨가 확인한 건 가짜 서류였어요. 진짜 협의는 이미 끝났거든요. 금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해요. 그리고 유진 씨가 노리던 찜질방 건물은 애초에 제 소유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3년 전에 서연이 명의로 바꿔놨거든요. 서연이가 놀라서 할머니를 봐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재산이 150억 정도 돼요. 병실이 조용해져요. 유진 씨가 8억 때문에 저를 해치려고 하는 동안 저는 이미 그보다 18배 많은 돈의 주인이었던 거죠. 유진이 주저앉아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제 경찰을 불러야겠네. 금순 씨가 차분히 말해요.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죄목이 참 많아. 6개월 후 경찰이 유진을 연행해 간 그날이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보험사기, 살인미수, 문서위조 혐의로 유진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서연이가 새로 지은 복합문화센터 앞에서 금순 씨의 손을 잡고 물어봅니다. 서연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금순 씨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네요. 이곳은 금순 씨가 새로 만든 서연이네 복합문화센터입니다. 1층에는 전통 찜질방이 있고 2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와 도서관이 있어요. 금순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단골 어르신들이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곳 찜질방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뭘 감사해.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금순 씨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준석이 어머니께 다가와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준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아는 거야. 금순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150억이나 모으셨어요? 너희들 몰래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했지. 찜질방만 운영한 게 아니야. 사실 금순 씨는 30년간 아껴 모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한 일이었죠. 유진이는 겉만 보고 판단했어. 찜질방 건물만 재개발되는 줄 알았겠지만 내가 가진 건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 서연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비밀을 알려줄게. 금순 씨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해. 정직하게요? 그래. 남을 속이려 하면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유진의 경우가 바로 그 예였죠. 탐욕에 눈이 멀어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얻은 건 7년의 감옥살이 뿐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서연이가 슬픈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고 있어. 하지만 엄마도 반성하고 돌아올 거야. 금순 씨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준석이 물어봅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해. 그리고 서연이 교육비도 미리 준비해놨어. 교육비요? 서연이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 대학원 갈 때까지 필요한 돈은 다 준비됐어. 서연이가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저 그런 거 몰랐어요. 할머니가 서연이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금순 씨는 진작에 손녀의 미래를 계획해 놨었어요. 그리고 준서가 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엄마.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금순 씨는 석양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여보, 우리 계획대로 다 잘 됐어. 서연이도 잘 크고 있고 남편 박영철 씨와 함께 세운 30년 계획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찜질방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주식 투자까지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금순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유진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진리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배신 앞에서도 금순 씨처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탐욕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금순 씨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탐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금순 씨의 삶이 증명해 보여줬어요.